어디 말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익명을 빌어 푸념이라도 해볼 겸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정말 이제 가족 사이에도 최소한의 선이 있는 건데 저희 시댁은 그런 생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어찌나 뻔뻔한지 시댁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오만정이 죄다 털려서 이제는 이 결혼이라는 마지막 끈을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충청도 쪽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상경하게 됐어요. 저희 집은 그저 평범한 농사를 업으로 하는 농사꾼 집안이었어요. 충청도 일대가 워낙 농업과 어업이 발달한 도시라 저희 집은 물론 친인척들을 비롯한 친지들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을 하는 터라 결혼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결국 입양이라도 해야 하나 싶던 차 제가 생겼던 터라 부모님은 저를 그 무엇보다도 끔찍하게 아끼셨어요. 부모님은 성인이 된 제가 대학교도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고향에 있는 곳에 가길 바라셨지만 저는 조금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낭만적인 이야기 그 자체라는 걸 서울에 올라오고 머지않아 금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경제학을 전공하던 꿈을 찾기보단 현실에 적응하며 큰 굴곡 없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점차 서울살이에도 이제서야 저만의 자리가 잡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고향을 떠나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놈의 향수병, 그게 뭔지 가끔 서울의 달을 보면 어찌나 눈물이 차오르는지 고향 생각에 젖어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여러 날 이어지던 차 때마침 뉴스에서 들려오는 황금 연휴 소식에 맞춰 오랜만에 고향을 찾게 됐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차올랐던 감성은 어느새 지루함으로 바뀌었고 어느새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그립더군요. 참 사람이 간사하지 뭐예요. 명절을 맞이해 고향에 내려온 친구들의 수소문에 봤지만 다들 차례만 올리고 다음 목적지에 가기 바빴고 그나마 동창생 중 별다른 스케줄 없이 저와 같이 놀아줄 친구는 중학교 동창인 지금의 남편뿐이었어요. 20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간 저와 달리 한결같이 고향에 머무르며 가업을 이어가고자 집안에 취업한 그는 어릴 적부터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늠름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보다 키가 작았던 그 녀석은 이제 제가 고개를 번쩍 들어 올려봐야 할 만큼 키가 커서는 어깨도 쩍 벌어져서 제법 그럴싸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연휴 내내 저녁이면 만나서 술자를 기울이던 그와 저는 더 맛있는 술을 찾아 동네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었어요. 미연아, 내가 죽이는 곳 아는데 우리 거기 가서 맥주 마실래? 그게 어딘데? 너가 아는데 내가 모를 일 없잖아.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진짜 좋은 데로 모실 테니까. 30년 넘게 여기 있던 내가 알지 네가 알겠냐? 이 오빠만 믿어. 무턱대고 자기만 믿으라며 앞장서는 그를 보니 피식 웃음이 번질 만큼 귀엽더군요. 그를 뒤따라간 곳은 그가 어깨를 으쓱거리기 충분한 곳이었어요. 우와, 뭐야,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어? 너무 예쁘다. 봐, 오빠만 믿으라고 했지. 여기 아는 사람 아니면 오고 싶어도 못 와. 운 좋은 줄 알아라. 이야, 진짜 이렇게 무수한 별을 언제 봤더라? 서울에서는 진짜 꿈도 못 꿀 풍경이다. 고맙다. 고향에 친구가 있으니까 이런 게 다 좋네. 아니 뭐 이런 것만 좋게? 더 좋은 게 얼마나 많다고. 너는 다시 고향에 내려와 살 생각은 없는 거야? 이제 와서 내가 뭐 해먹고 살아.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회사 다니는 게 전부인데. 아니 왜 해먹고 살 게 없어. 너희 부모님 따라 농사도 배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시집와서 남편 그늘 아래서 살아도 되지 뭐. 야, 말도 마라. 뭐 시집은 나 혼자 가니? 안 그래도 집에서 내내 귀에 닦지 않게 들은 같은 처지인 너한테까지 내가 들어야겠어? 아니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있어.
바로 옆에 나 있잖아.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덩치도 조그매가지고. 네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내가 너 하나는 겉들이 먹여 살리지. 뭐야, 너 지금 고백하는 거야? 남편은 하늘에 깔린 무수한 별들의 기세 삼아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너무나 길었던 연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날 그 밤의 온도, 향기, 그리고 로맨틱이 문제였는지 별빛을 가득 머금은 술기운을 이어받아 정분이 났고, 그렇게 서울과 충청도를 잇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들은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게 무슨 장거리 연애라고 하지만서도 저희들은 정말이지 애틋했어요. 평일이면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밤샘 전화로 그 아쉬움을 달래고, 주말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서울이고 고향이고 달려가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네 집안이 농수산물 도매업을 크게 했던 터라 남편이 전국으로 배송을 가다 가끔 서울에 오는 날이면 저희는 그렇게 깜짝 데이트를 하며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이어간 지 2년쯤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식을 줄 몰랐고, 더 이상 이 커져가는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웠던 저희는 결국 결혼을 결정하고야 말았어요. 이미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던 차부터 같은 동네에 오랫동안 이웃사촌으로 지냈던 터라 부모님께서도 눈치를 챈 지 오래였고, 이미 30이 넘은 애들이 연애를 한다기에 결혼을 염두에 두셨는지 양가 모두 크게 놀라는 기색은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한 게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이라면 부분이었죠. 그래 새아가야, 바쁘겠어. 결혼하기 전에 직장이고 서울에 집이고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집은 내놨니? 뉴스 보면 전세방 구하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데 너 살던 집은 전세니 월세니? 네? 집은 아직 못 내놨는데요. 직장을 정리하다뇨? 장호가 말 안 했어? 아니, 얘 아버지 일 이어서 하려면 여기에 터를 잡아서 공장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와서 해결하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여기로 내려올 준비가 다 된 줄 알았지. 그래서 엊그제 아파트도 보러 간다고 한 건데. 시댁의 자식은 남편과 여동생 둘로, 여동생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겨울에 결혼을 했고, 신우이 남편인 심해부는 있던 거래처도 거래를 끊게 할 만큼 영업에는 잔병이었던 터라 가업을 이어갈 사람이 남편뿐인 건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10여 년 넘게 서울에서 제가 쌓은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남편을 위해 고향에 내려와 살아야 한다면 저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쏘아보며 진실이 두고 보자는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은 애써 진실을 외면하려는 듯 매일 봐왔을 제 집의 천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저는 우선 잔말 않고 시어머니 말씀을 이어들어보고자 노력했어요. 우리야, 너희가 내려오는 조건으로다가 아파트 한 채 해주려고 했던 건데 새아가 얼굴을 보자 하니 장호 이 자식은 무서워서 입도 안 뗀 것 같네. 그래, 그럼 이참에 말 나온 김에 정리하자. 서울 집값 어마무시한 거야 너가 더 잘할 거고, 우리 집이 여기서 크게 공장한다고도 유난이지. 해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이제 너도 식구 될 테니까 알고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형편에 서울 집값 맞출 그릇도 못 되고 가업 이어갈 아들이 곁에 있는 게 마음 편한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여기로 내려와서 삶을 꾸렸으면 좋겠구나. 새아가 너한테는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자가 아득바득 회사 생활 해봐야 애 낳으면 끝인데 뭐하러 그 끝을 알면서도 사서 고생을 하니. 이번 참에 너도 고향 내려와서 너희 친정 근처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매부 좋고 누이 좋은 일 아니겠어? 시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제가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오는 조건으로다가 고향에 있는 신축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며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이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저도 알아요. 회사 생활 해봐야 결국 여자라는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고 언젠간 저도 제가 놓인 상황과 현실에 치여 스스로 포기하게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저와 결혼하고 싶으면 서울에 올라가 살아야 한다며 시댁에서 주는 아파트는 포기하고 서울에서 우리 힘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결혼을 모를지 선택하라며 초강수를 던지게 됐어요. 망설임이 없었다고 하기엔 남편은 아주 오랜 시간 대답하지 못하다 끝끝내 저와의 결혼을 선택하게 됐어요. 저희는 하는 수 없이 다시금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마음으로 양가 지원이나 도움 없이 신혼살림을 준비해 나갔고 다행히도 부모님에게 독립해 일찌감치 서울살이를 시작했던 저의 노하우 덕분인지 저희는 강남의 오랜 연식을 자랑하는 노후된 1.5룸 분리형 빌라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남들은 그 돈 주고 거기서 살 바엔 강북과 같이 더 들어가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며 제 나름의 잣대로 저희 강남 입성을 비난했지만 저희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님을 이겨먹어서라도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꼴이 된 만큼 시댁의 가업에 문제를 줘서는 결코 안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회사에서 전에 제가 살던 집보다 더 멀었지만 남편이 언제든 고향에 있는 회사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대출이라는 대출까지 쥐어짜서 강남 끄트머리에 있는 이 집에 정착하게 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끝까지 왜 사서 고생하냐고 하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지금 그러고 싶은 거냐며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저러는 거 보면 청개구리 심보가 내려앉았다며 저만 보시면 혀를 끌끌 차셨어요. 시어머님은 결국 끝끝내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싶으셨는지 아파트는 고사하고 결혼 준비에 있어 정말이지 땡전 한 푼 도움 주시지 않았고 저도 하나빨이 하는 터라 자기네라도 도와주겠다는 친정부모님 도움도 한사코 거절한 채 어렵사리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남편과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며 결혼 생활을 더 견고하게 다져가고자 노력했고 저희 사이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빈틈없는 사이가 되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좋은 게 되는 건 아니더군요.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오기에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뭐 별일 없고? 별일 있을 게 뭐 있어? 엄마는? 엄마 아빠도 별일 없지? 우리야말로 별일 있을 게 뭐 있어? 다 네가 걱정이지. 내가 왜? 엄마, 나 아무 일 없어. 갑자기 전화해서 왜 그래? 아니, 네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해서는. 너 20살 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서 음식이고 뭐고 가르칠 겨를도 없었는데 박서방 밥은 잘 해먹이는 거지? 가뜩이나 출퇴근길도 먼 사람 밥이라도 잘해 먹어야지. 엄마, 내가 무슨 밥 해주려고 결혼했어? 서로 알아서 잘하는 거지. 갑자기 웬 박서방 끼니 타령이야. 아니, 그래서 너희 집은 언제 초대할 거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결혼하면서 한 푼도 안 받는다고 하니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 가서 반찬이라도 해주게. 얼른 초대나 해 이거사. 엄마, 무슨 반찬이야. 알았어. 박서방하고 날짜 보고 말할게. 저는 하나뿐인 딸이 시댁에서 홀대받는다 생각할까 싶어 시댁과의 그런 트러블을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저 30도 넘은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이번만큼은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며 우스갯소리 마냥 넘어가자 그게 영 걸렸는지 친정부모님은 전보다 더 자주 저의 안부를 묻곤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딸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지도 못한 친정부모님의 걱정이 얼마나 깊을지는 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겠죠. 시댁이야 이미
미운털을 단단히 박혀 그런지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다짜고짜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쳐서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런 빌라에 들어오려고 아파트도 거절하고 서울살이를 선택했냐며 핀잔을 넘어선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성격에 제 앞에서도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분인데 고향에 내려가서는 확성기라도 켜고 말했을 게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일절 한숨 소리조차 없던 저희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시름이 한가득 껴있었죠. 안 봐도 뻔했어요. 결국 저는 친정부모님을 모시기에 이르렀고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집이 창피하기보다는 그저 친정부모님이 고향에 내려가서도 제 걱정만 할 걸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하다고 할까요? 괜스레 가슴 한켠이 찌르르해질 것만 같아 미룰 수 있는 한 미루고 미뤘던 모습을 이제서야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 도리어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웠어요. 엄마 아빠는 언덕을 올라 무수한 차들 사이에 어렵게 주차를 하고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꼭대기층인 4층 난간을 잡고 숨을 헉헉 내쉬며 오르셨어요. 계단이 좀 많지. 원래 엘리베이터 있는 집도 구할 수 있었는데 거기는 치안이 별로 안 좋더라고. 안 그래도 박서방 지방 내려갈 일 많은데 나 혼자 있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그래, 안전한 게 우선이지. 남들은 돈 주고 헬스클럽이나 뭐네 다니는데 매일 공짜로 운동하고 좋지 뭐. 그럼 배부르면 4층부터 1층까지 두어 번 내리락 오르락 하면 소화도 되고 운동도 되고 살찔 걱정 없다니까. 민망함을 어색한 대화로 무마해보려 했었지만 쉽게 무마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아빠의 기분을 살피며 속빈 강정 같은 말을 오고 가며 드디어 저희 집에 입성할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뭐 커피라도 내줄까? 목마르지 않아? 됐고 물이나 한 잔 다오. 금방 가져다 줄게. 잠깐만. 집 구경 좀 시켜줘봐. 이게 얼마만에 신혼집이야. 그치 여보? 우리 결혼하고 처음이라고 치면 거짓 30년 만에 신혼집 방문이네.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를 쓰는 엄마 말장단에 맞춰 집 구경을 시켜줬지만 솔직히 시켜드릴 것도 없었어요. 고작해야 주방인지 거실인지 모를 조그마한 다용도 공간을 떠나면 안방과 화장실이 전부인 곳이라 10발자국도 안 돼서 모든 집 구경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구색이나 맞출 겸 집 구경을 시켜드리게 됐고 안방을 열자마자 친정엄마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어요. 이게 다 뭐야? 웬 마늘하고 양파가 이렇게 많어? 뭐 잘못 시킨 거니? 그리고 이걸 왜 안방에 둔 거야? 베란다나 창고 없어? 시댁에서 보내주셨는데 엄마 아빠 오는데 거실에 두면 앉을 곳도 없어서 일단 안방에 치워둔 거야. 원래는 거실에 잘 정리해두는데. 아니 고구마랑 감자까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야야, 감자는 싹 폈다. 이 많은 걸 너희들 먹으라고 보낸 거야? 나 참, 사돈 어르신들 여기 안 다녀가셨어? 왔다 갔는데도 이걸 보낸 거야? 둘 곳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많이 보내. 정도껏 해야지. 아휴. 아니 어쩌겠어. 다 우리 먹으라고 생각해서 보내셨는데 보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댁에서 하루 멀다 하고 올라오는 식재료들이 산을 쌓았고 때마침 벨소리에 나가보니 오늘도 어김없이 쌀 2포대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택배기사님 어깨에 메어있더군요. 기사님은 미간을 사정없이 찌푸리며 금방이라도 쌀 포대를 바닥에 패대기 칠 것만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4층까지 20kg가 넘는 쌀 포대를 그것도 2개나 메고 온다는 것 자체가 곤욕인 걸 알기에 패대기 친다 하여도 할 말은 없었어요. 시어머님이 저희 신혼집을 휩쓸고 간 뒤로 매일같이 이어지는 만행이었죠. 고작 남편과 저뿐이라 이렇게 많이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려도
우리 아들 서울살이에 따뜻한 밥 한 끼니 자기 손으로 못 지어 먹이는 것도 한이 쌓이는데 애가 결혼하고 날이 갈수록 수척해진다며 이거라도 보내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며 가져다 퍼주는 것도 못 받아두냐고 성화시기에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 모습을 곁에서 직접 보신 친정어머니와 아버지는 몸 뉘을 곳도 마땅치 않은 곳에서 상자를 이고 살라는 건지 어른이 돼서 이게 무슨 심보냐며 혀를 끌끌 차셨고, 잠자코 한마디 없던 아버지는 싹이 터서 먹을 수조차 없는 감자와 양파를 이고 1층까지 내려가시더니 자신이 타고 온 트렁크에 실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처치곤란이던 식재료들을 트렁크에 가득 실어서 그대로 고향집으로 떠나버리셨어요. 한동안 전화조차 없는 친정부모님이 걱정된 저는 아버지의 기분을 살필 겸 친정어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봤어요. 엄마 나야. 아빠는 좀 어때? 아직도 저기압이야? 저 사람 말 없는 거 하루 이틀이니? 말도 않고 일만 하는데 그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엄마만큼 아빠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에휴, 내 속도 이렇게 문드러지는데 저 사람 속이라고 성한 곳 있겠어? 아니 해도 너무하지. 식재료가 무슨 죄라고 그걸로 애들을 그러신다니. 사돈 어르신은 아니 뒤에서 네 험담하는 걸로는 성에 안 차신다니. 뭐라고 엄마? 내 험담? 시어머님이 내 욕하고 다니셔? 애구머니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야야 말실수야.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거야. 오해하지 말어. 그러니까 왜 갑자기 말실수가 나오냐고. 뭐 들은 게 있고 마음속에 품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친정엄마는 한동안 말을 아끼셨고 긴 침묵이 지나가고 난 후 어렵게 입을 떼셨어요. 에휴, 네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너 해프고 사치스럽다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 분수도 모르고 서울 그것도 강남에서 신접살림한다고 그래서 고생해보라고 한 푼도 안 보태줬다고 며느리 기 잡는 시애미로 동네에서 영웅 취급받으면서 어찌나 네 용을 보고 다니는지. 옆 동네인 내 귀에까지 들어온 거면 뭐 네 아빠 귀에 안 들어갔겠어? 네 아빠도 그래서 네 걱정됐는지 생전 서울에 올라가자는 소리 없던 양반이 한번 올라가